기독교육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영상 자료는 지난번에 글씨가 좀 작다고 해서 우리 이상한 목사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가 글씨를 키운 버전으로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충돌하는가, 줄여서 자율성과 공공성입니다. 제가 지금 책 원고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스피드 있게 집중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나도 이 교육에 대해서 흥분이 돼가지고 붙들림 바 되듯이 이렇게 아주 딱 잡아서 쓰게 하듯이 해서 약해도 은혜 때문에 보다 페이지 수는 더 나오도록 이 원고를 마무리했고 교육자들한테 한번 읽어보도록 지금 넘겨주었고 수정 보완해서 출판사에 넘기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북콘서트도 하고 아주 그 공론화를 시키려고 하는 책이에요. 은혜 받고 끝내는 책이 아니라 이건 아주 공부해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일부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은 자율성과 공공성의 이야기입니다. 대안교육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쟁 속에서 자율과 공공성은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일까? 자율성과 공공성. 교육 당국의 주장은 뭐냐? 대안교육을 비판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뭐냐?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법과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 그리고 의무교육법입니다. 제가 지금 SNS에 글을 다 올렸습니다만 읽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초중등 교육법, 의무교육법을 가지고 지금 대안교육, 사교육 부모들이 열정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가고 있는 부분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교육은 공공성을 유지해야지 개인이 좌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개념이 뭐냐? 공공성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말합니다. 진짜 공공성의 의미는, 진정한 공공성은 책임을 말해요. 그래서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부모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영역이 공공성이야. 근데 지금 왜곡된 공공성은 뭐냐? 행정 편의의 언어로 축소가 되었고 관리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하면 공공이고 관리가 어려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확산되었냐라고 학교를 조사를 딱 해야 되는데 우리 샬롬 스쿨부터 시작해서 대안학교들이 교육청 통계 아래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공공성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주 위험한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 정치들이 전산의 데이터로 관리가 딱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성.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공공성. 학교 밖으로 나오면 위험한 무법지대.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우리 한기한 교장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교육 연수를 받을 때 우리 최은영이도 아마 앞으로 승진을 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 연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연수를 갈 때마다 공론화가 되는 내용이 뭐냐? 혁신 교육입니다. 그래서 항상 혁신은 어떤 틀 안에서 나왔던 게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검증을 통해서 제도화되는. 그러니까 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면 자율성 없는 공공성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아이의 삶을 바꾸어 온 수많은 시도들은 대부분 제도 밖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대한교육이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이 아이의 삶에 대해 실제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여러분, 행정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부모와 교사와 공동체가 책임을 집니까? 대한교육은 절대로 공공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립학교라는 틀 안에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행정의 틀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한 명 한 명의 그 학생들을 책임지겠다는 자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대한교육입니다. 통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책임. 그래서 공공성은 동일함이 아니에요. 모두를 다 틀 속에 때려 집어넣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출신 성분이 다르고 그 아이의 이해도가 다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7살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제 친구들 8살이었고 무려 1살 차이가 나. 그런데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교실에 들어가면 무조건 1학년 교과서를 펼쳐놓고 선생님이 정한 교학출판사, 동학출판사 이렇게 해서 무조건 8종 교과서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정하면 그걸로 싹 끝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문제집으로 이해가 안 됐던 문제가 저 문제집으로 풀리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았어요. 이 선생님이 말하면 못 알아먹었는데 저 선생님이 말하면 또 이걸 알아먹었네. 그 아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맞게 교육을 해주는 게 진정한 공공성입니까? 아니면 틀 만들어 놓고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무조건 때려 집어넣어버린 게 공공성입니까? 때려 집어넣어놓고 따라온 놈은 공부 잘한 놈이요, 못 알아온 놈은 못 잘한 놈이요. 그래서 서울대 갈 놈, 연세대 갈 놈, 중간치 갈 놈, 아예 대학 못 갈 놈 탁 세려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운동장에 달리기 잘해도 필요 없어. 달리기는 잘하더라 이 새끼야. 숙제나 해봐 이 새끼야. 팍 세려버리는 거예요. 달리기 하고 다니는데 언제 숙제를 하겠습니까? 숙제는 또 뭔 소용이 있겠으며. 공공성은 각자의 삶이 존엄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지. 교육청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공성이고, 청사교회가 관리하면 이건 니들 마음대로 해버린 교육입니까? 웃겨본 놈들입니다.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이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책임을 지면 그 교육은 공공성이 있는 교육이고, 이렇게 대한교육, 청사, 샬롬 아카데미가 교육을 하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교육이고. 여러분, 의무교육법도 나중에 한번 공부하겠습니다만 의무교육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이 교육 전문가들은 이 아이가 지금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교육의 기회로부터 박탈된 아이들에게 교육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의무교육법의 취지인데, 학교 안에 있으면 의무교육법 이행하는 거고 학교 밖에 있으면 의무교육법을 위반하는 거라네. 이 미친놈들아, 그러면 대안학교를 뭐 욕하기 전에 학교 안 보낸 부모들을 싹 가태료 매겨 100만 원씩. 그래 우리나라 부자 되겠다. 욕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한교육이 보호하는 공공의 가치는 뭐냐? 보세요. 일반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요. 싸움 잘하는 아이들만, 힘 있는 아이들만 겨우 살아남는 거고, 싸움 못하는 놈들은 셔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TV에 나오는 모티브가 그대로 현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학교가. 캄보디아의 사건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폭력으로부터 이 문제를 만난 이 친구는 어떻게 어디서 보호를 받냐고요. 그런데 무조건 이 아이는 학교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학교 안에 있으면 의무교육법 위반하지 않아 처벌을 안 받아. 근데 폭력을 당해가지고 도무지 사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공립학교를 떠나 대한교육에 왔는데, 너는 의무교육법을 위반했으니 너는 과태료, 너는 나쁜 놈, 너는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전문가 아니어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피가 솟구치지 않나요? 경쟁의 탈락자. 지금 학교는 경쟁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기는 놈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놈은 낙오자입니다. 여전히 학교라는 틀 안에서는 다 1등 아닙니다. 교과 과정을 끝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우리처럼 최소한의 검정고시를 거쳐서 그 아이의 재능을 따라 교육하는 게 아니라 경쟁 구조 안에서 탈락한 놈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무조건 학교 안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도 학교 안에 있으면 공공성이요. 학교 밖에 벗어나면 이놈은 자율성을 오용한 놈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돌봄. 선생님들이,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분노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잖아요. 선생님 왔을 때는 모범생이었던 놈이 선생님이 나가고 나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선생님 그걸 몰라. 모르고 그것이 마치 어떤 공공성인 것처럼 이때 막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학교가 다른 겁니까?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교실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주먹을 쓰는 아이를 선생님이 이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의 질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실을 통제하는 겁니다. 중학생들이 왜 표정이 없는 줄 아세요? 저렇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중학생들이 웃었어. 근데 나를 연맥여야 되겠다는 놈들이 있잖아요. 누가 휘 웃으니까 그놈을 피너천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웃지 마라. 웃지 마라. 표정까지도 통제하는 시대. 못 웃습니다.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각지대의 이 아이들 돌봄. 지금 우리 남현주 성도님도 여기 지금 참석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몇 번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용돈도 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 일반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난히 철학적으로 사고가 이루어진 놈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1 더하기 1은 2를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 인생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 공부를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요? 믿음은 실존일까요? 아니면 허상일까요? 아이는 어떻게 낳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금 1 더하기 1은 2다는 것을 배워야 될 이 아이가 계속해서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혀 반응이 다른 쪽으로 터지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통 때리면서 공부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학생회장 출마할 때 중학교 때 짝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붙여준 짝 잊을 수가 없어. 임영순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근데 그 아이는 너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사고가 중학생 사고가 아니에요. 길을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대로변 한가운 자전거를 세워버려. 대로변에. 그리고 하늘을 보고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상이 떠올라서 하늘 보고 있대. 그게 내 파트너야. 반장, 부반장이 다 짝을 맺었는데 제가 갑자기 우리 반에 3명 더 나온다고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급조된 짝 3학년 1반에 우리 선생님하고 동기였는데 한 명 꽂어, 한 명 빌려줘. 그래서 파트너가 됐어. 그 애는 시험 보면 시험을 잘 못 봐. 학교 성적에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아이랑 대화를 해보면 그 아이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철학적이야. 저도 그래도 목사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 서재실에서 늘 그런 보았던 그런 그 책 제목 같은 이야기들을 이 친구는 하는 거야. 우리 군동중학교에서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군동면 화산리, 이 군동면에서 그 군동중학교에서 철학을 논해 이 아이가. 그때 선생님들은 뭐하고 있냐? 기대기 잡고 늘려버린 시대예요. 영어 단어 외우라 그러고 다이어로그, 영어 책에 다이어로그를 외워야 집에 보내주는 시대예요. 필요 없어. 외워. 무조건 다이어로그, 이 다이어로그를 외워가지고 확인받아야 가는 거예요. 안 되면 토끼팀 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길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시를 쓰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보호를 받냐고요. 근데 이 아이가 평상시에는 엄청 조용했던 아이인데 저는 학생회장 선거를 하면서요, 이 아이가 흥분하니까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보는 거야, 막 같이. 나는 원래 청중이 모이면 신바람 나버린 사람이고 이 아이는 철학적 얘기를 해보는. 오늘 누가 이기겠어요? 저 애들 딱 데리고 딱 세워서 피켓 들고 촥. 저렇게 해보니 그 애는 평상시에 말수가 거의 없어. 우리 영순이는 말수가 거의 없는데 딱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현재는 자율과 책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서류 중심 관리입니다. 그래서 서류 출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게 서로 다 데이터가 잘 쌓이는 사람들은 건강한 거고, 이게 잘 안 되면 위험하다, 문제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니까 문제아야. 근데 문제아가 아니라 그 가정의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이 아이는 어떻게든 학교에 오려고 몸부림쳤던 아이야. 근데 선생님은 지각, 출결 이걸로만 체크해서 문제라고 낙인을 찍어놓은 거야.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이 아이는 밤마다 밤새워서 알바를 했고 할머니랑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아이인데 선생님 주석부에는 문제아, 날마다 학교 오면 잠만 자는 아이. 이게 행정의 한계입니다. 성적의 함정입니다. 자율이 숨 쉴 수 없는 교육은 아이를 살리지 못합니다. 공공성이란 이름으로 모든 교육을 동일한 속도로 묶어버린다면 가장 느리고 아픈 아이들을 우리는 다시 버리게 됩니다. 성은이 같은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학교에서 그냥 행정관리라는 측면에서 성적 매기고 따라온 놈들만 달아가는 구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처럼 성적보다 더 중요한 새벽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우리의 사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느리고 아픈 아이들, 저는 그래서 가정교회를 편성할 때도 그 사람의 상태와 양육사의 상태와 양육의 형태를 달리하잖아요. 어디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양육사랑 못했던 새벽 예배를 이 양육사랑은 한다니까요. 교실은 그런 배경이, 그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됩니다. 통제의 언어를 신뢰의 언어로, 방임을 책임 있는 자율로, 관리의 대상을 사람을 세우는 일로. 저는 그래서 자율성과 공공성은 충돌하지 않는다.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학교를 떠나 나올 수 있지만 학교를 떠나 나왔다고 다 학교보다 탁월한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더 안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율성이 보장된 공공성, 이 공공성은 교회라는 울타리,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신념이라고 하는 울타리, 국가가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공동체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정교회 잘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들은 분명히 좋은 열매를 볼 겁니다. 내 집안에서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만 큰 놈하고 가정교회를 매주마다 다니면서 공동체 안에서 적응하는 법, 사랑받는 법, 책망, 축복을 받는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잘 세워질 것이고 밉상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부탁하는 게 뭐냐? 밉상되지 마라. 사랑받는 아이가 되라. 아니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든지,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양장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난 진짜 탁월하다 싶을 때가 많아요. 얼마든지 이제는 목양장들이 부목사보다 탁월하다 싶을 때가 많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목양장들은 법안 발의자와 같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이걸 모으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공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이 법안을 발의하는 거야. 양육사 모임 때. 얼마든지 그 법안 발의를 통해서 공공성, 우리가 의논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학교 안에 있으면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면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장차고 단속한다 그래. 단속, 니들이 단속을 당해야 돼. 나쁜 짓 많이 하잖아. 교육 책임지는 인간들이 선거철마다 돈 받아먹고 선거 딜을 하고 조사를 받고, 아니 어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 경쟁 시대에 그 어떤 악순환의 모델이 되었으면서 이렇게 각 교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불법 단체 취급을 하냔 말이에요. 빈대라는 놈이 있어요. 빈대. 빈대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 빈대는 잡아야지요. 근데 이 빈대를 잡겠다고 숲을 태워버릴 텐가. 근데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단속한다는 이유로 몇 개 교회가 문제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 없애버린다. 지금 그래서 자꾸 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색안경 쓰고 보는 게 뭐냐? 지금은 통일교 얘기하고 이단을 얘기하지만 저 관점으로 지금 대통령은 분명히 교회도 치고 들어올 거다. 지금 또 이 정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단을 그러면 남겨두자는 말이냐? 아니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 샬롬만 해도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 애들이 피폐해졌나요? 오히려 학교에서 갈 수 없었던 전 세계, 제가 여러분 사진들을 요즘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미국 갔던 사진 좀 보십시오. 그 사진, 그 SNS에 조성욱 같은 사람들 사진이 올라오는데 나 이 사진 보고 그랬어. 진짜 청사학교에서 사람 됐네. 그때 딱 보면요, 강대뼈가 뽁 튀어나와가지고요 완전 팔자 세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팔자 곧져졌습니다. 사진들 봐봐요. SNS에 올린 사진들, 추억의 사진들. 뭐 김한 선생님은 그거 보고 예쁘다 뭐 이러던데, 그때 결혼 전에 사진이거든요. 아니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미국 서부 지역을 갑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가슴 떨릴 때 서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리 떨릴 때 가가지고 버스 안에, 코치버스 안에서 아이고 못 갔다 이렇게 올 때가 많아. 영국을 왜 가야 되냐? 미국을 왜 가야 되냐? 신앙이 나라를 이뤘구나.
신앙으로 법을 만드는구나. 이걸 보여준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에요. 신앙이 제도가 되는구나. 신앙이 나 혼자 병 고치고 어떤 그냥 인생의 문제 치료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법이 되고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되는구나. 그 나라는 다 신앙 위에 그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적응 못했던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더니 살아나잖아요. 물론 저는 대안학교에 오면 다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대안교육에 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케이스를 가지고 자율성을 줬더니 통제가 되지 않았고 객관화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교육의 내용을 공부로만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학교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단 교주의 자기의 하수인을 만들어버리는지를 확인해야지. 끄집어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딘가에 인권 유린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있다면 이건 처벌을 받아야지. 그렇지 어떻게 합니까? 의무교육법 통지, 취약 통지가 나오면 소고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안학교에 갑니다. 그럼 취약 유예 통지서를 씁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정원 외 관리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어디서 의무교육,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어디 가서 껌파리 시키고 식당 일 시키고 지금 유기농 농장에 보내서 무 재배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지. 근데 봤더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해. 주윤도포 선생님들이 야 니들은 좋겠다. 선생님들이 꼭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살았니 죽었니 확인하기 위해서 불러내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더니 니들은 좋겠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선생님들도 대안학교에 보내. 선생님도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선생님들도 왜 그럴까요? 선생님 아이인데 교사 아이인데 공교육 안에서 적응할 수 없도록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신념이 있고 물론 잘못된 불법 사교육, 엄마의 욕심 가지고 공부 쪽이 아닌데 돈 들여 가지고 무조건 공부시켜서 판검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사교육은 근절을 시켜야죠. 공부할 놈은 그렇게 해주면 행복이지만 공부 안 할 놈을 그렇게 불법 감금시켜버리면 이 아이는 죽음을 생각하겠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 아이의 학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이걸 따져 묻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엄마의 욕심 가지고 끄집어냈더니 엄마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홈스쿨링 못한다 그랬죠? 살인 납니다. 서양 사람처럼 인격적이지 못해가지고 우리 열 받아버리니까 저도 남의 집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조민이 은민이의 이 작은 것에 욱하는 피가 땡기는 그 무엇 여러분은 잘 모르십니까?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내 새끼는 피가 솟구칩니다. 피를 흘렸다 울고 왔다 진짜 내 눈에 피눈물이 납니다.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피가 땡기는 부모의 한국 사람의 그 무엇 여러분 끄집어내서 오히려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게 학교 안에 있어야만 보장된 게 아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 자율성이 오히려 더 나은 공공성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유는 남의 유익으로 증명이 된다. 이 학교가 나쁜 학교인지 이단 학교인지 불법인지 아닌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교사의 그 수준을 보고 부모를 만나보면 알 거 아니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냔 말이야. 큰 놈이냐 작은 놈이냐가 아니라 무의 효능, 유기농 이 효능 증명해보면 먹어보면 안다잖아요. 계란도 먹어봐란 말이야. 일반 계란이나 유기농 계란 그놈이지 그러도 알아서 하잔 말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런데 뭘로 진짜 계란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광고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그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학생 한 명 한 명의 행복 측정도
신앙 성장도, 부모 가정의 갈등 극복, 이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통제가 이 통제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교육 잘 되고 있는 거고, 통제 밖에 있으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 사각지대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좀 얘기하고 끊을 테니까 좀 고개 좀 끄덕거려 주세요. 교실 안에 사각지대가 없냐고요. 사각지대가. 끝낸다니까 아멘을 잘 하시네요. 앞에 세 줄이나 따라가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설교 중에 사각지대가 없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사각지대지. 대부분이 사각지대. 그런데 샬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안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샬롬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대안교육은요 사회성이 떨어진다. 사회성이 안 떨어져. 왜냐하면 공교육은 숨을 수가 있지만은 이 대안교육은 소수 인원이 모여서 반을 편성하고 선생님하고 1대1 수업, 2대1 수업, 3대1 수업이다 보니까 숨을 수가 없어. 잘 수가 없고 40명 안에서 얼마나 평안한 자리가 있는지 몰라. 선생님이 잘 모르는 자리. 아예 뒤쪽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잠잘 사람은 뒤로 가. 그리고 방해하지 말고 잘 자라이. 이런 것을 보고 또 우리 교회 그 오시는 한선미 권사님 그 아들이 이번에 사시 그 로스쿨 졸업하고 이제 거기서 판사 되는데 그 아들이 또 그 판사 학교 다닐 때 그 또 권사님 간증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분노를 느껴가지고 선생님과 따지다가 학교를 중단하고 혼자 또 검정고시 보고 이런 식의 그 서러운 세월을 지냈더라고요. 고대 교수 아버지 둔 그 집 아들이 간증하는데 하하, 당신이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깨트림을 주셨군요. 내 목사님 간증 이번에 받으셔가지고 또 열감센터 앞에서 또 우리 간증을 좀 했습니다.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애들이 야동을 보니까 여기 컴퓨터 여기 관리를 잘해. 왜?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이 컴퓨터 여기 열쇠 관리를 맡긴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 나 못 잔 겁니다. 왜? 그랬더니 나도 보고 싶거든요. 나도 야동 보고 싶거든요. 근데 나만 어떻게 안 보는 사람처럼 나 그래서 착하게 못 삽니다. 선생님이 셋업을 하는 거예요.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선생님이 모르는 얘기가 많아. 샬롬은 타르브러 공동체 속에서 속속들이 모두가 다, 이게 대안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왜? 도망치면 잡으러 가버리거든요.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나와야 되잖아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결론입니다. 자율성과 공공성은 충돌하지 않는다. 자율성은 공공성 안에서, 공공성 안에서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자율성이. 이게 저는 가정교회 모습 안에 이 공공성 안에 자율성이 있습니다. 재량껏 제가 다 컨트롤하지 않아. 위임해서 제가 못했던 걸 더 잘한 분들이 계셔. 제가 진짜로 저는 그분하고 관계를 잘 못 맺었는데 양육사가 목양장에 살려낸 분들이 많아. 이게 공공성과 자율성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의 아픔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청사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멋진 작품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공공성, 자율성의 원리 잘 이해하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제 글들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한 번 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무지개 언약을 붙잡,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가 간증을 만들어 갑시다. 증거를 만들어 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서 간증을 만듭시다. 전국에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멋지게 한번 고백합시다. 2026년 승리합니다. 주의 능력을 가정교회들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마지막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하나님 청상교회 복회될 줄을 믿습니다.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